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세례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경섭입니다. 네. 시장이 사실 좀 그렇게 딱한 방향성이 있는 것 같지는 않네요. 2,900 네. 중반에서 좀 안정을 찾는다고도 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좀 뭔가 눈치를 보는 그런 장세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네, 오늘 뭐 포인트보다는 뭐 다 얘기하셔가지고요. 네. NFT 관련된 부분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오늘 좀 힘이 좀 없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네. 근데 많이 힘이 없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가는 종목은 또 가고 그리고 못 가는 종목, 그러니까 못 가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지는 상황이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에서 로블록스가 갭상승 크게 한번 떴다가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좀 상승폭을 반납해주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제 메타 인버스 그 메타 ETF도 마찬가지로 하락 전환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게임 엔진 만드는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된 이 유니시티 소프트웨어도 윗꼬리를 길게 달고 상승폭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조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오늘 위메이드도 다시 한번 치고 가는 모습 보이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올라갔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근데 오늘은 그런 모습이 안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과속을 했다고 표현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차주 수요일 24일 네이버 행사 때까지는 그래도 한 번은 더 상승의 폭이 좀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뭔가 눈치 보는 뭔가 수급도 뭐 그렇게 화끈하게 뭔가 들어오는 모습도 그리고 매도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 그 모습도 나오지 않고 있죠. 양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당분간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NFT 쪽은 그래도 움직일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시장 내에서 워낙 특징이 없다 보니까 NFT로는 좀 변동성이 있더라도 네. 뭐 여전히 매기가 살아있고 그렇죠. 저희가 어제도 다뤘을 때도 다음 주 네이버 컨퍼런스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은 좀 주제가 오랜만에 좀 다른 주제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투자 식스팩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플이 이제 뭐 스마트카를 네. 2025년인가요? 네, 런칭을 맞습니다.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주제는 이제 스마트카라고는 하지만 뭐 새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말로 진행이 될지는 또 다른 변수지만 네. 뭐 한 분기 뭐 한 1년에 한 3-4번씩은 이렇게 돌아오면서 뭔가 이번에는 진짜야? 라는 좀 의구심 내지는 기대를 갖게 하는 컨셉인데 네.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주 좀 뉴스화 된다라는 거는 이 애플을 비롯한 이제 글로벌 특히 이제 제조업체가 스마트카 애플이 간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발표 시기가 임박했다고 봐야 되나요? 올해 안에 일단은 발표를 해야 될 겁니다. 애플에서도. 왜냐하면 일단 계획 자체는 일단 2025년으로 일단 이제 그렇죠. 시간을 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제 결국은 전기차 뭐 자율주행 자동차겠죠. 네. 뭐 테스트까지 뭐 양산에서 테스트까지 걸치면은 그래도 한 네. 3년 정도 최소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 내년 1, 2월 달에는 무조건 발표를 해야 됩니다. 협력사들을. 일단은 뭐 어제 애플이 그에 대한 이슈, 뭐 그전에는 이제 그 애플의 팀 쿡이죠. CEO분. 이분이 뭐 나는 뭐 비트코인을 조금 갖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플 다시 올라가면서 어제 또 신고가 나왔던 배경들은 블룸버그에서 또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 내부의 정통한 관계자, 애플의 내부 관계자가 뭐 이렇게 또 얘기했다네요. 2025년도에 애플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린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왔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전기차기도 하지만은 전기차를 좀 기본 베이시스로 좀 깔고 가고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현재 뭐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네. 반자율주행이죠. 레벨 3 정도 단계겠죠. 거기까지밖에 지금 확장이 안 됐지만은 레벨 5는 그 자동차 안에 페달과 핸들이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그냥 누워서 가는 거죠. 자동차에 맡겨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연말 정도는 연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또 블룸버그의 소식이 나오니까 애플의 신고가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좀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테스트 기간도 있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정부에 대고 승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자동차라는 게
이 사람의 생명, 운전자와 이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빠르면 올해 말, 그러니까 다음 달이겠죠. 다음 달 아니면 내년 초에는 관련된 협력사를 무조건 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모멘텀이 발생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면은 발표 시기가 뭐 거의 임박했다고 네, 봐야 되는 임박했죠. 거고 네. 오늘의 움직임, 특히 이제 주요 대형사들도 좀 들썩들썩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뭐라 그럴까, 뭐 관망이 아니라 조금 추격 매수까지도 아니고, 왜냐면 주가가 워낙 눌렸었기 때문에 네. 바닥을 잡아가는 거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그러면 그런 이제 발표를 앞두고 움직이는 이 상태를 좀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저는 오늘 뭐 이제 LG전자가 대장 역할을 했었죠. 그렇죠. 장중에 12%.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캐나다 이제 마그나 회사를 이제 그 합작법인 만들면서 전자부품 회사죠. 네. 만들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스마트 부품 사업을 포기했잖아요. 팔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LG전자가 사실은 그 전부터 계속 이슈화가 됐고 LG전자가 연초에 그에 대한 이슈를 이제 10만 원이 넘어갔던 계기가 바로 그런 이슈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LG전자도 많이 좀 그 조정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뭐 저는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가격대가 뭐 비싼 가격일 수 있지만 뭐 착한 가격일 수 있지만 저는 착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근데 이제 LG전자가 그 부분들 보여준다는 거는 이제 투심 자체가 워낙 이제 지겨워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FT나 게임주 쪽으로 너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오징어 게임부터 출발했던 미디어 컨텐츠부터 해가지고 NFT 게임 쪽으로 그렇죠. 이제 확산됐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실제로 NFT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은 실제 주요 관심사 검색 관련된 트렌드를 보면은 1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밖에 이런 인기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연령치로 봤을 때는 이제 40대에서 50대, 60대 장년층 분들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이제 좀 장년층 분들이 많이 소외받고 있는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LG전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제 다뤘던 것도 방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예전에는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묻혀버렸는데 네. 이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제 슬금슬금 NFT라든지 이쪽이 좀 이제 단기적인 이제 꼭지점을 찍었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숨고르기가 나오고 이제 다음 주까지 수남에 나올 겁니다 NFT도. 근데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그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제 시그러드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희망사항이었다고 했죠. 계속 우리가 새로운 주제로 얘기한다는 거는 어떤 종목과 섹터들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그쪽으로 항전되지 않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좀 건전한 시장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을 봤을 때는 그래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어서 지금 뭐 애플카들이 지금 뭐 인포뱅크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들 많지만은 뭐 대부분 윗꼬리를 달고 뭐 좀 내려오고 있죠. 네. 대장 역할을 하는 종목들 빼고는 LG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이제 약간 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간 보는 듯한 약간 이런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이게 추세 전환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시장 참여자의 심리가 이제는 조금씩은 바뀌고 있구나 기류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던 투심이나 자금들이 네, 그렇죠. 그래도 좀 구매력이 있는 중장년층에서도 네. 또 소구할 수 있는 아이템.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카, 애플이 또 글로벌 넘버 원의 시가총액의 기업이고 워낙 그 뭐라 할까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를 아예 만들어버리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내지는 이런 스마트카가 나오면서 또 다시 바뀔 만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10년 후에 아주 많이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카가 왔을 때 또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에 대한 거는 한번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 그 소위 말하는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가치를 굉장히 추구를 했을 수 있다고 보고 네. 있고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게 LG 그룹을 따진다고 하면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못 갔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PBR이라는 밸류에이션, 순자산 가치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하고 저평가 받았을 때 밸류 트리거 즉 그 매력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건드려주는 거는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실제 매출이 들어오려면 뭐 길게는 몇 년이 걸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바닥 잡는 느낌으로는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예, 뭐
네, 저 말씀하신 게 궁금한 있으세요? 거는 네. 두 분이 보셨을 때 애플카 이제 관련주가 올라가면서 네.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두 분은?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지금 몇 그러니까 개는? 핫하게 더. 네. 아무래도 뭐 여름에 또 잘 올라갔었던 그렇죠. 만큼 뭐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더라고요. 전기차 베이스로도 갈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소재단이나 배터리에 관련된 핵심은 사실 전기차는 배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그 뭐랄까요 기대에 대한 강도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내내 2차 전지가 끌고 오다가 최근에 조금 모멘텀이 좀 전무한 상태에서 NFT가 좀 약간 흘러가다가 이제는 좀 스마트카나 전체적인 자동차 비이클로 조금 넘어가는 그런 관계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네. 하고 있어요. 뭐 대답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카라는 컨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좀 유망한 관련주를 꼽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유망한 거는 되게 많아요. 아, 너무 많은데 많아요? 네. 아마 제 화면을 보면서 네. 어제 또 재밌는 또 행사가 있었는데 네. 영상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아이로닉 7입니다. 이 EV9도 이제 그 LA 모터쇼에서 공개됐었죠. 예. 이게 이제 컨셉트카를 공개했어요. 근데 보면은 약간 느낌이 그 해외 자동차에서 렌즈로버 느낌 나시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좀 지금 아이로닉 5랑 조금 비슷해요. 약간 조금 디자인만 조금 달라진 것 뿐이지. 근데 그런 부분 봤을 때 사실은 이와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예. 그러니까 어제 정도는 움직였어야 되는데 워낙 NFT가 너무 세다 보니까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도 저는 이제 좋다고 판단되는 게 이거를 뭐 단기 장기 유망주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단 일회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애플카 이슈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조금은 이제 시장 상황이 아직은 그래도 확실하게 좋은 반영은 아니잖아요. 지금 자체가 수급도 조금 교란 요인도 상당하고 11월 중순까지 아마 대주주 양도세 이슈로 계속 괴롭힐 거예요. 11월 중순까지는. 그래서 11월 중순이면 얼마 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 11월 중순 마무리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이제 게임주도 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저는 그래도 뭔가 이제 변하려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인데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좀 유망주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기준점이 LG전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를 물론 이제 마그나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애플카 이슈 뭐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일단은 뭐 현기차는 일단은 좀 이제 결렬을 됐죠. 네. 정의선 부회장이 또 공개를 했었고,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그 협상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뉴스는 아직 보도가 안 됐는데, 뭐 그리고 나서 뭐 지금 뭐 애플 쪽에서는 뭐 일본으로 넘어가서 도요타 관계자도 만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지금 그나마 유력한 부분들은 뭐 LG전자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미국의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일본의 도요타가 거의 유력하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도요타가 유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뭐 전장 부품 쪽에서 뭔가 또 같이 협력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거는 또 LG전자도 조금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또 LG전자가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통상 이쪽에를 보면은 통상 이 시즌이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즌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때 아카데미 시즌 때 이제 전자 제품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입학 시즌이나 졸업 시즌이기 때문에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때 매출이 굉장히 많이 잡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때 실적이 잡힌 걸로 올해 내내 그거를 또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뭐 전자랜드나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그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아카데미 시즌에 많이 팔아놔야지 그 1년의 농사를 다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사실 그에 대한 가전제품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그래도 탑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아카데미 시즌 관련된 또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매출 증가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리면서 기준점은 LG전자다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LG전자가 아무래도 스마트카와 관련돼서 네. 관련이 좀 높을 수 있고 그거 말고라도 이제 기대해 볼 수 있는 실적 포인트가 있으니까 네.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은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사실 그렇게 국내에서는 좀 이렇게 모멘텀화 되지 않는 예. 그런 원전과 관련된 이슈인데 뭐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로벌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이 오히려 원전을 좀 다시 가동하거나
조금은 이제 에너지원으로서 다시 조금은 채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 한전기술에서 좀 해체했다는 뉴스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조금 뭐 급락까지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일단 이거 대응 전략까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 확정이 된 건 아니고 네. 이게 검토 중이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전에 이제 감사 시즌 때 한전기술 또 네. 사장님 나오셔가지고 네. 원자력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하고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 네. 당시에 한 달 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또 전담 조직 해체를 검토하고 있다. 뭐 지금 뭐 조직을 유연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데 네. 일단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요. 일단은 이 원자력 설계 전담 조직이 거의 핵심 인력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인력까지 포함해서 총 354명이 여기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 사실 이게 원자력 설계라는 게 뭐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구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때까지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번 프로젝트 들어가면 7년 정도가 걸린다고 보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 분야를 그 가동 원전 융합 기술이라든지 총 4개의 이 부처로 다 이 핵심 인력들을 나누겠다. 전담 배치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 조직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한전기술 그리고 뭐 일진파워 여태까지 원자력 관련된 부분으로 수혜를 받았던 업종들 위주로 종목들 위주로 지금 10% 이상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때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중국은 신재생이라든지 석탄 쪽을 많이 활용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 사태도 많이 발생했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중국도 이제 선언했잖아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뭐 상해라든지 이제 중국 동부 연안 쪽에다가 이제 원자력을 이제 150개를 짓다고 그 원자력 발전소 150개를 짓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근데 그만큼 사실 글로벌적인 트렌드는 맞지만 지금 약간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디커플링화가 되고 있는 이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은 조금 이제 좀 충격이 더 올 수도 있겠죠. 한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근데 딱 참 신기한 게 때마침 또 너무 또 과속을 했던 주가 상승에서 꼭 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하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제 너무 과속했던 부분에서 사실 떨어질 자리, 그러니까 좀 조정이 좀 나와야 될 자리라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좀 가격 조정이 좀 세게 오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이에 대한 분위기들 원자력 관련주들은 조금 당분간은 단기적으로 한 보름 정도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해체가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여러 가지 코멘트가 나오면은 다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주들은 그래도 제가 볼 때 뭐 수출 관련된 부분, 수주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단기적인 과속에 따른 그냥 조정에 불과하다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원전이라는 전체적인 에너지원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뭐 일단 스토리를 만들자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원이 차지하던 비율이 줄어들면 어떻게든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면 네. 또 친환경 쪽에 있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비중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사실 가장 빠르게 이제 에너지를 뭔가 만들 수 있는 원천이 태양광 1순위거든요. 태양광. 네, 그러니까 비용이라든지 속도, 그러니까 뭐 비용이라든지 뭐 이제 건설 속도라고 좀 보시면 돼요. 건축 뭐 시공 속도라고 보시면 네. 되죠. 뭐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요즘에 뭐 가정에서도 뭐 패널 같은 거 설치 비용 굉장히 국가 보조금도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싸게 좀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만 움직이고 있어요. 풍력 쪽은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뭐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 이제 좀 기후가 조금 이상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바람이 좀 분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럽 쪽도. 근데 이전에 한번 여름이나 이래 가을 때 바람이 잘 안 불어가지고 돌아가지가 않았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고 그런 악재가 좀 나와서 좀 풍력이 좀 못 갔던 원인도 있고요. 그래서 태양광이 사실은 좀 1순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태양광 펀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개별 종목도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뭐 비용이라든지 시공 관련된 이 시간적 개념까지 따졌을 때는 태양광이 1순위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
중국을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원자력 발전소를 시공 만들 때까지는 그래도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당연히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다려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도 태양광이라는 풍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측면을 좀 많이 밝혔거든요. 석탄 공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석탄은 조금 이제 완화가 됐죠. 어느 정도 홍수 사태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친환경은 계속해서 저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수소 관련된 부분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수소, 네, 맞아요. 수소 관련된 많이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가는데 왜 수소는 못 가냐라고 네. 하시는데. 한 5년 전에 이제 그 종목 중에서 우수 AMS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랑 거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테슬라랑 1세대 모델하고 거래한다는 소식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소를 바라보는 입장이 그때도 이제 테슬라 전기차 나온다, 컨셉트카 나온다 했을 때나 마찬가지로 해서 그때 당시 4년 전에도 몇 종목만 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상황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 보급률이 확대가 되면서 이제 배터리 소재 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수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3, 4년 뒤면은 당연히 또 배터리 관련주들처럼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근데 실제로 수소가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죠. 예, 이 가스라든 이런 걸 융합해서 만들고 그에 대한 또 시공 비용,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드는 비용 자체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수소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좀 이제 마진이 좀 많이 안 남는다. 초기 투자 비용 대비해서 좀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뿐이지 좀 길게 보면은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어차피 전기차 다음의 섹터는 수소밖에 없다고 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은 부담은 되는 상황이라서 그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엮였지만은 그래도 좀 3, 4년 뒤를 좀 봤을 때는 수소는 가져갈 만할 할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쭉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주요 에너지원에 대한 얘기를 네. 주셨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가 좀 에너지 특히 이제 원전이나 친환경과 관련된 이벤트나 이슈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다음 주에 두 가지 일정이 있는데요. 다음 주에. 네, 첫 번째는 이제 저탄소 도시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된 국제 포럼이 개최가 될 예정이고 이게 23일 화요일이군요.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이제 수소 로드맵 입정령에서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일정이 있더라도 기존의 주도주, 그러니까 NFT나 게임주가 아직은 주도주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주도주가 어느 정도는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야만 그래도 일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24일까지를 우리가 보고 게임주라든 이런 거를 계속 순환매를 예상하자고 했으니까 그 이후의 일정들은 그 NFT나 게임주들이 좀 단기적인 시세가 조금 종결되고 숨고르기가 들어갈 때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벤트는 좋은데 시장이 당분간은 좀 이런 장세기 때문에 이게 통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정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원전하고 친환경에 대한 이벤트 이슈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이어서 이제 신광선 매니저의 이번 주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PT 종목도 공개해 주셔야죠. 네, 일단 이 종목은 좀 어제는 제가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을 갖고 와가지고 네. 좀 가벼운 종목 갖고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기후 관련된 기후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워낙 유명한 종목입니다. 예,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경동나비엔 하면은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콘덴싱 보일러. 네, 광고에도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경동나비엔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고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했을 때는 이제 이따가 차트 한번 보이겠지만은 충분히 많이 눌렸고 맞아요. 이제 조금 추세 상승이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서 조금 시간을 좀 두고 그러니까 다음 달까지 보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의 좀 방어주 같은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불안정할 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온도가 갑자기 급격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파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그와 관련된 모멘텀 이제 본격적인 한파가 네. 내년 2월까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회사가
또 중국의 또 법인 관련된 부분들, 또 유한공사를 또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석탄,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된 부분들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석탄 관련된 보일러 시공을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 가스 쪽으로 넘기는 이제 차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대해 수혜가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기대가 된다. 안정적으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간단하게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충분히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왔죠.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나서 요때 이제 가격 조정 좀 세게 나왔다가 요때 사실 이제 뭐 사실 조금은 다른데 가스 가격 상승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거든요. 예. 사실 가스 가격 올라가면 이 종목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오히려 좀 올라갔다가 그때 이제 SK가스나 한국가스공사 올라갔는데 그리고 나서 좀 눌렸습니다. 저는 아마 이전에 이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저는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이런 식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뭐 겨울 한파는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하는 부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가격을 이전에 전고점 연역인 7만 원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아까 여기다 그려드린 전 저점 지점이죠. 여기가 절대로 깨지면 안 됩니다. 53,800원 선 손절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오랜만에 좀 편하게 여러분들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경동 나비행 겨울 한파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름에 신일 전자가 있다면 겨울에는 경동 나비엔이죠. 자, 7만 원 목표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53,8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